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 또 내일 시장 대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어려웠습니다. 어젯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4%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6.2%를 상회하며 혼조세로 미국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오늘 양대지수 모두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다만 개별주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필두로 철강주나 2차 전지 관련 주에서 오늘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2473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70선, 60선, 50선 깨면서 우하향 곡선 그려갔고요. 전장 대비해서 1.53% 하락한 2427.90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소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였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요. 오늘 2,600억 원 넘게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또 어제 매수를 보이던 기관이 다시 하루 만에 손바꿈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5천억 원 넘게 강하게 물량 출하했고요. 총 7,7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나홀로 1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782선으로 80선 뚫으며 출발한 지수는 역시나 우하향 그려가면서 전거래에 대비해서 1.81% 내린 765.4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수급 코스피와 같은 그림입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도로 지수의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올해 2023년 들어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젯밤 CPI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12원 80전 상승한 1282원 15전으로 올라서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이죠. 첫 번째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즘 이제 기술주들이 좀 열풍인 가운데 이제 바이오주가 좀 올라간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보여져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세계 최초 siRNA 방식의 그런 탈모 화장품을 세계 최초로 이제 생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2월 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100%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 보면은 요번에 실적들이 대부분 그게 좋진 않은데 얼마 전에 대형 그런 바이오 제약사들 위주로 실적들이 이제 실적이 나왔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바이오주는 원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떠한 약이나 또 앞으로의 그런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과정 이런 것들이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니아는 이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돈들이 이제 많이 몰렸는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게 되면서 그쪽의 분위기들이 많이 가라앉았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니아는 이제 탈모 쪽으로 방향타를 잘 잡아가지고 주가가 이제 오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보실 때도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리오프닝에 좀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사실은 리오프닝이죠. 탈모 쪽이니까 또 미용 쪽으로 본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니아 쪽에서 이 탈모 화장품이 3월까지 이제 초도 물량 생산을 해서 이제 미국의 아마존에 입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많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시장이 내려갔다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약세장이 계속 될 경우는 지금처럼 이런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이런 좀 키워드를 가진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제약주들 이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봤으면 좀 좋겠고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바이오 제약주들도 최근의 흐름들이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도전 상한가 종목도 또 제약주니까 네. 함께 연결해서 잠시 후에 또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최근 기술주가 강세인 와중에 선방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니아였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와도 묶이는데요. 이 탈모 완화 화장품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 유일이라는 재료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아마존 입점 이슈로 오늘 주가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번 주를 굉장히 좀 많이 뒤집어 놓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M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징주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SM CNC라는 종목이고요. SM CNC 일단 SM과 다르게 예능 연예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에 또 다시 SM 관련해서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스토리를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수만과 지금 우리 이사진들과의 싸움이 발단이 된 이유는 이사진들이 일단은 카카오 쪽을 통해서 9%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는 이슈를 진행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수만 회장이 하이브 쪽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이브 쪽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방시혁 의장이 이제 이수만의 지분을 전부 다 인수를 한다고 해서 이제는 지금 일대 주주, SM의 일대 주주가 이제 하이브가 되었고요.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이수만 회장이 하이브가 SM에 인수를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하이브 쪽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이번에 지분 인수를 하이브 쪽에서 하면서 풋옵션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분 매각을 또 확실히 하겠다는 이수만 회장의 의중이 또 들어가 있고 이번에 하이브의 지분율이 1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 매수가 계속 어찌됐건 간에 40%까지 늘린다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의 싸움에서 하이브의 승리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SM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SM CNC는 전일자의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자 시초가 기준으로 또다시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 따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를 통해서 흘러가는 종목 그리고
특히나 SM은 공개 매수가 들어가서 매수세가 그래도 기관 쪽은 아니지만 어떤 한 그 개인의 회사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 여력은 확실하지만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사실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MCNC입니다. SM이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어제도 특징주로 꼽아 오셨는데요. 이 하이브 공개 매수가였던 오늘 12만 원 선도 넘어서면서 SM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SMCNC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술주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돈들이 많이 이제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종목 서플러스 글로벌도 한번 네. 오늘 반도체 이슈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어떤 중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가지고 또 다시 또 필요한 기업들한테 다시 이제 파는 어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 장비 유통 회사인데 구글이 서버용 그 칩을 대만의 이제 TSMC 쪽에 이 설계 권한을 이양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은 TSMC 관련주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거래를 많이 하던 회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지금 이제 주가가 여기 작년 9월달, 10월달 말 생각하면은 그때 주가가 뭐 2,000원대, 2,300원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놀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금리 얘기 나오고 하면서 막 전부 다 힘들었던 시점이었죠. 그때 대비해서 벌써 주가가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분위기를 좀 보니까 시장에서 인공지능 뉴스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주가가 네. 오르는 거, 뭐 또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인공지능 뉴스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뉴스가 지금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쪽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수요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가 현재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제 미래의 가치, 미래의 어떤 기대감으로 저는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또는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지만 그 두 종목은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지금은 좀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주가가 저는 잘 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서플러스 글로벌 이외에도 반도체 기업이고 좀 중소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저는 지금 한번 투자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혹시나 이번에 요 약세장이 좀 이어진다면은 이번에 저는 이제 그런 오르지 않은 반도체주를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과 요 인공지능 랠리를 이어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간 돈들이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리오프닝 쪽도 한번 쭉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유통 회사입니다. 주 고객사인 대만 TSMC 관련 주로 오늘 15%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를 좀 무겁게 가는 만큼 반도체 중에서 중소형주 집중적으로 보고 이런 AI 다음으로 반도체와 또 리오프닝 관련주도 주의해서 대응해 보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등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매일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오늘도 그렇고요. 네. 종목은 센즈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센즈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보안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뭐냐면 하루에 200만 개가 넘는 컴퓨터 악성 코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주 기술이고요. 특히나 이 기업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연세대에서 이제 벤처 동아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모회사인 K사인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기업화가 된 기업이고요. 사실 지금 IPO 시장 굉장히 뜨겁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센즈랩이라는 종목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800대 1을 넘어가는 굉장히 핫한 공모주로 기록이 좀 됐었고요. 공모가 1,500원 대비 지금 거의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장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IPO 시장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벤처에서 출발했던 기업들, 그리고 공모주 안에 이렇게 벤처에서 출발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장 자체가 돈이 많이 흐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흐를 때는 스펙주도 있을 것이고 우선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잘 간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이 기업에서 모토로 하는 게 사업에 대한 확장성입니다. 5G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인프라 보안 등의 이제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주 고객층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나 이런 고객 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확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일단은 솔루션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IPO 시장에서 굉장히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출 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거는 일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기업들은 천천히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보통 요즘에 신기한 상장주들의 패턴이 첫날에 급등을 보여주면 그 다음 거래일에도 급등을 보여주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즈랩도 내일장에 한 번 더 좀 기대를 해볼 법 하고요. 공략을 한다고 하면 시초가 공략이 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 시초가 매수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한 AI 기반 보안 관련 종목입니다. 공모가 대비 2% 넘는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는데요. 또 5G 기반으로 인프라 사업 확장까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설명 들어봤고요. 또 신규 상장주는 거래일 첫날 강세를 보이면 다음 날까지 시세가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톡방에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무료 검색기까지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에코프로에 대한 후속주를 전략주 에코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시장이 왜 뜨거운지, 그리고 그 뜨거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또 뜨겁게 상승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 주셨던 이 에코프로만큼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후속 종목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 제공해 드리고 있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의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 제로투세븐인데요. 오늘 소폭 조정받으면서 7,680원 선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 방송 때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전략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당연히 지금은 더 좋겠죠. 더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제로투세븐이 이번에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좀 쏟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다. 주가가 쏟아진 거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수가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1.8%, 2%가량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제로투세븐도 장중에 한 4.6%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실적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매출액은 한 19%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300% 정도 좋게 나왔고 순이익도 한 20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 상태로 보면은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온 거거든요. 잘 나온 건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 의류 사업이 잘 안 됐었는데 의류 사업을 접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 개선의 효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 보고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또 우리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 누군가 팔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좀 올랐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날 만한 주식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저출산 정책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멈출 종목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000원 밑에서 7,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추천드렸을 때도 가격이 이제 8,000원대 중반에 드렸었잖아요. 네. 괜찮은 가격이니까 잘 사 모아두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목표가는 예전에 드렸던 대로 10% 이상 구간인 9,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제로투세븐 지난주 금요일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에 비해서 거래량은 적었던 만큼 다시 상승 추세 예상해 주셨고요. 사 모아가면서 목표가 그대로 9,500원 선까지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월 17일에 매수했던 휴림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5G 관련 주이고요. 지난 방송 때 1,000원 이하면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이다. 사 나가보자.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20%로 높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는 또 어떤 AS 전략 들어볼까요? 네, 아까 전에도 이제 특징주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이제 탈모 관련주가 리오프닝으로 좀 오르고 있다. 지금 이제 기술주 테마가 많이 가고 있지만 네. 다음으로는 리오프닝을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네트워크스도 여행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재무제표 이번 실적인데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처음에 드렸을 때도 이번에 실적은 좋지 않을 거지만 올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악재를 털고 그 다음에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왜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냐면은 다가오는 이제 18일이죠. 다음 주 이번 주 다가오는 18일부터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단기 비자를 다시 또 발급하기로 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리오프닝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소비보다는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소비를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국 쪽에서 우리 쪽에 좀 최근에 외교 마찰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교류가 끊어졌었는데 다시 그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바닥에서 모아갈 게 없을까 싶으신 분들은 저는 휴림 네트워크스를 추천을 좀 드리고 현재 가격대는 지난번에 월요일 날 방송에서 드렸을 때에 비해서 뭐 조금 내려온 더 상황이에요. 그래서 800원 정도 구간이면은 저는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한 전략으로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 네트워크스 리오프닝 여행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를 털어내고 주가 강세가 예상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국 단기 비자 발급 허용으로 리오프닝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새 중이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 리오프닝 수혜와 함께 자회사 이슈로 AI 수혜까지 같이 얻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 들었었는데 어떤 새로운 전략 주실까요? 그때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요즘 많이 좀 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성과가 안 나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죠. 네.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네, 세종도 이제 여행 관련주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종의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음봉이 좀 나와서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 제가 또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세종에 대해서 지금 좀 사기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손절가 오지도 않았고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 범위에 있으니까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나 AI 관련주들이 예전에 잘 갔던 종목들이 슬슬 꺾이고 있는데 그 꺾이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에요. 일단 오를 때는 좋았는데 막상 오르고 나서 실적 나올 때 돼서 보니까 뭐 적자 전환이 됐다느니 또 뭐 일부는 임원들이 매도를 했다더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분위기들이 조금 좀 휘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추천됐던 종목이니까 세종은 지금도 좋은 가격이니까요. 잘 사두시고 목표가 예전에 매수가 대비 10% 드렸었는데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리오프닝 테마를 전문가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행 관련 종목 세종에 대해서도 목표가까지 10%까지 홀딩 의견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세코닉스인데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세코닉스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도 요즘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일부러 드렸어요, 제가. 네. 떨어지게 드려가지고 오늘도 뭐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 별로 없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아니에요. 시총이 1,0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니까 지금 떨어질 때 담아내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세코닉스를 제가 드릴 때 그 여러분께 같이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는 게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 쪽이랑 함께 그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전 엔비디아의 주가를 요즘 보면서 네. 지금 어제 엄청 올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작년 저점 대비 지금 벌써 2배 정도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게 되면서 관련주로 저는 세코닉스도 같이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코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관련주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좀 같이 내려왔었는데 저는 전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가격 전략 그대로 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주가 조정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 유효한 종목으로 부여 의견 주셨습니다. 엔비디아와 오늘은 희비가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보폭을 맞춰갈 종목으로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2차 전지 시총 5위 기업이죠. 그때 추가적으로 20만 원 목표가 상향해 주셨는데 20만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도 이 종목이 이렇게 세게 갈지는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저는 알았고요. 몰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넓어질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전기차는 쉽게 볼 수 있는 시장이 네. 자동차가 됐고요. 특히나 지금 현대 기아차의 유럽 시장
전기차 점유율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 3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 그리고 배터리 셀 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1월달 시장 굉장히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었고 2월달은 지금 2차 전지 하나만 유독 잘 가고 있는 반도체 쪽도 이번 주에 좀 잘 갔지만은 지금 주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산업과 섹터는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 잘 매수를 하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상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유는 에코프로만한 종목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시장 안에서. 그리고 현재 시장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한 섹터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만 한 게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오늘 급등한 이유가 또 전기차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전날에 7%의 급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회사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포항에 또다시 공장을 확대를 하겠다. 그런 이슈를 통해서 오늘자에 또다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당시가 바로 아마 요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드린 이유, 제시해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산업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네. 추가적으로 한 40% 이상의 급등이 연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은 매도 시기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홀딩이 가능하다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주도 상승 산업 테마는 2차 전지다 말씀 주시면서 간밤 테슬라 급등세와 SK이노베이션 포항 공장 확대 소식과 더해지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홀딩으로 더 수익 실현 더 내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25일에 매수했던 청담 글로벌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 종목이죠. 오늘 좀 조정받으면서 12,260원 선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다시 한번 전략을 새롭게 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매매는 가능하고요. 네. 사실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 네. 지난 방송에서도 청담 글로벌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가능한 가격은 12,000원대 초반으로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청담 글로벌이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1차 벤더사로서 화장품 관련한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 리오프닝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체감이 되려고 하면은 아직은 좀 멀었고요. 2월 달은 좀 지나고 3월 달 정도 되면은 중국의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시기는 3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3월 달이 지나고 나면은 전체적인 화장품주들의 PER도 높아질 것이고, 청담 글로벌과 같이 중국에서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3월 달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기존의 15년도, 16년도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PER이 20배, 그리고 30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됐었는데 그 정도까지 3월달, 4월달 정도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네. 요 정도일 겁니다. 지금 딱 요 정도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공략을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매수 가능한 시기는 12,000원대 부근에서는 언제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4,000원대 정도입니다. 계속 목표가를 갱신하고 내려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래서 12,000원대 초반에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 그 정도 선에서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글로벌 현재 가격대인 12,000원 초반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말해주셨고요. 이 3월 중국 경제 재개 본격화와 함께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0일에 매수했던 H&M 어제 역대 최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H&M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모아가야 됩니다. 아, 네, 네. 이 종목은 모아가야 네. 되고요. 네.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18조를 기록을 했고요. 네. 특히나 영업이익이 9조를 기록을 하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량주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H&M이 이제는 조선 해운 쪽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시기 안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H&M과 같이 지금 실적이 우량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30% 이상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원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고 바닥주인 종목. 제가 H&M의 바닥권인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딱 요 정도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주가 반등이 탄력적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실적에 기인한다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모아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만약에 H&M이 지금 보유한 실적 면에서 그리고 수주한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2025년도에는 업계 최대 해운사가 네. 업계가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선봉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기록한 게 108만이 되기 때문에 108만 TU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봉량이 많은 업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특히나 조선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지금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봤을 때도 지금 명실상부한 1위 초대형 선박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H&M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 우량주 모아가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2025년에 주도할 상위 업종으로는 조선업종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고 현재까지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0일에 매수했던 알체라 매수가 12,370원이고요. 목표 수익률 18% 좀 못 미치게 달성한 다음에 오늘 좀 매수가까지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알체라는 어떤 전략 또 유효할까요? 지금 알체라와 같이 인공지능 AI 쪽 네. 테마들은 조금 쉬어가는 단계죠. 네. 근데 쉬어가는 단계이기도 하겠지만은 인공지능 쪽 그리고 챗 GPT 관련해서 지금 산업 키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 AI 그리고 이런 산업들은 산업 확장성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 확장성이 넓은 종목들을 픽하시고 고르시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알체라는 최고가 수익률 18%를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닥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1,490원 정도의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들이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매수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에서 다음 주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시고 매수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챗 GPT 사업 부분은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볼 테마이며 이 산업 확장성도 넓은 만큼 1,490원 눌림 나오면 추가 매수 유효하고 다만 좀 이번 주 시장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좀 지양해 보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소통을 원하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검색기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좀 오늘 시장 어려워서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은 네. 작년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정말 여러 번 수익을 많이 드렸던 종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바이오니아를 설명드리면서 요즘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좀 침체기였었는데 저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좀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국전약품은 예전에는 이제 샤페론이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샤페론 관련주였었는데 최근에 샤페론이 독립해서 상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회사는 제약 쪽 재료보다는 그 이후의 재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전약품이 얼마 전에 이 종목도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조금 밀리더라고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48% 정도가 이제 줄었고 당기순이익의 경우는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왜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가 살펴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6월 달에 이번에 새롭게 이제 가동하는 공장, 요 전자 소재 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이름에 이제 약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회사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쪽에서도 최근에 알츠하이머 같은 떠오르는 이런 질병 쪽에서 원료의약품 매출이 좀 늘어났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앞으로 신사업 쪽에서 좀 큰 시대가 날 것 같은데 올해 6월 달에 가동되는 충북 음성에 있는 그 소재 공장에서는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또 생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작년에 투자 들어갔던 걸 이제 회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오늘이 어제였었구나. 어제가 신저가였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서 살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가져왔었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을 때가 8,000원대 추천드려서 10,000원에 팔고 이거를 제가 계속 몇 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수익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주가가 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8,000원도 좋다고 했던 사람인데 6,000원이니까 더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목표가로 저는 오늘 7,000원 딱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드릴 텐데 이거는 1차 목표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매매했었던 10,000원대까지 저는 최종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제 1차 목표가로 이번에는 이제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해드릴 거고 매수는 내일 시가 이하로 천천히 떨어지는 거 잡아 놓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네, 국전약품 과거 전문가님의 추천주로 여러 번 수익 안겨드린 종목입니다. 바이오주 침체기를 딛고 개별주 강세로 순환매 기대되는데요. 또 신사업 부분, 반도체, 신소재 등도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10%, 그리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900원,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략주는 네. 좀 힘들었습니다. 네, 선택하시기가요?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힘들었기 때문에 네. 입장에서는 제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은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공략을 좀 했고요.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와 같이 쌍둥이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아니지만 네, 그 종목은 아니지만 에코프로 BM과 긴밀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2차전지 소대단 안에서 양극재가 필수적인데 이 양극재를 지금 원료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를 생각할 때 이 양극재 관련한 뭐 전해질도 있고 뭐 음극재 뭐 여러 가지 동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양극재 관련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업황을 보시고 공략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세한 부분, 이 지금 에코프로와 같이 쌍둥이 종목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지 말고 네, 전략을 맞습니다. 세워보자 네. 말해주셨네요. 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시장 대비 선방하는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대한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BM과 긴밀한 사업 협력을 진행 중이고 이 양극재에 대한 원료 공급 기업으로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대응법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 예정이신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힌트 종목이 목표 승률이 10% 정도입니다. 네. 10% 정도인데 이 종목을 또 공개를 또 해드릴 거고요. 그쵸. 그리고 네. 이 10%인 종목 안에서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1월달, 2월달이 지나면서 어떻게 시장이 또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2월달 시장을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에 있어서 그 방향성도 제시를 해드리고 특히나 지금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 많이 오셔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전략주 대응 공략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과 향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시장은 조금 어려웠는데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문가님들께서 전망하고 계신지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지금 우리나라 장이 좀 안 좋게 끝나고 네. 나서 혹시나 하고 유럽 장을 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오늘 유럽도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잘 가고 있고 영국은 좀 조정받고 있고 약간 유럽도 좀 혼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유럽 장은 확실한 방향성이 좀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분명히 어제는 괜찮았어요. 네. 어제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잘 버텼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먼저 선반영이 됐고 오늘 미국 장이 영향을 받고 이제 내일 장이 열리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까지는 좀 개별주 장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부분보다는 어떤 종목의 재료. 아까 전에 제가 세계 최초 재료 나오니까 막 100%씩 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강한 재료를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저는 아까 제가 드렸던 국전약품처럼 실적이 확인이 됐고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확인이 되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지금 담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여러 가지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단타를 저는 했었는데 내일도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은 뭐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에서 드렸던 국전약품 바닥 종목 이거 드렸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내일 좀 노란 톡방에서 추가적인 전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다만 좀 오늘은 빠질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우리 시장 이번 주까지는 개별주 장세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